예, 그 수입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래쪽에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게 잠깐이겠지만 저는 그새 벌써 하루가 지나가지고 계속 이제 강의를 이어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제가 어떤 경로를 만들면은 그 경로에다가 단면을 스케치하면은 그 단면이 경로를 따라서 저절로 길쭉하게 생성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일단 첫 번째로 항상 스케치를 해서 경로를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보여드리면은 스케치를 해서 뭐 선을 하셔도 되고 스플라인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한번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런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선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선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스케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제 어떤 갈고리 모양의 스케치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세이브를 클릭을 합니다. 세이브를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이제 이 세이브이 진행되는 방향을 뜻하는 건데요. 이거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이 세이브이 단면의 형상이 같기 때문에 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같은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세이브의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은 그 단면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수입 단면을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제 여기도 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하셔도 됩니다. 사각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을 하셔도 됩니다. 저 한번 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립니다. 만약에 이 원을 너무 크게 그리거나 뭐 형상이 너무 복잡하면은 이 수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궤적을 따라서 이 형상이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좀 서피스 같은 게 좀 과도하게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피처가 생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그만 원은 간단하기 때문에 거의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어떤 갈고리 모양으로 지금 객체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입의 가장 기초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수입에서는 또 이제 가변 단면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케치까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변 단면 수입을 하게 될 텐데 스케치를 누르고 첫 번째로는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뭐 직선을 먼저 그려도 되고 스플라인을 먼저 그려도 되는데 아니 저 스플라인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스플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을 나타낼 선을 직선을 하나 그린다. 여기 맞춰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가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또 수입을 클릭을 합니다. 수입을 클릭을 하고 첫 번째로 일단 이 직선,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던 직선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 곡선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원래는 일반적인 수입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절로 이 가변 단면 수입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수입 단면을 또 스케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방향에 대한 직선은 여기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 그 수입 단면은 여기다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 디귿자를 누르고 다시 이제 정방향으로 간 다음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원이 잡혀 있고요. 이 상태에다가 원을 하나 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걸 스케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도 어떤 게 안 되는지 어떤 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냥 원만 계속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궤적을 따라서 어떤 그림이 또 이제 모델이 하나 생겼는데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는 이 끝에를 보면은 아까 있었던 거는 이렇게 그 궤적이 있는 방향에 따라서 단면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은 단면이 여기서 설정한 이 직선의 방향에 따라서 단면이 지금 커팅이 됐습니다. 지금 양쪽이 지금 평평하게 잘린 상태죠. 아까랑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원의 스케치 형태가 이 직선의 방향에 따라서 궤적을 그리면서 여기 지금 형상을 만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시 또 이 스케치를 또 삭제를 하겠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좀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는 거의 스윕이 들어가고요. 이제 가변 단면 스윕의 마지막 기능을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클릭을 하시고 또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선을 3개를 그릴 거예요. 스플라인을 먼저 하나 그리고요. 하나 그리고 여기다 스플라인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모양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직선을 하나 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곡선 2개랑 직선 하나를 스케치를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번에 생기는 건 조금 또 특이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스윕을 클릭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직선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곡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면을 이제 또 스케치를 하는데 자 스케치로 넘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곡선의 끝에 이렇게 지금 2개가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쪽이랑 여기에 지금 점이 하나씩 잡혀 있죠. 이 가운데도 아마 점이 있을 텐데 얘는 이 직선의 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곡선 끝의 점에다가 뭔가 스케치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홀을 클릭을 합니다. 홀을 클릭을 하고 이쪽에 있는 점 위에다가 하나 찍고 여기 있는 점 위에다 하나 찍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홀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이 홀을 너무 짧게 하면은 이게 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곡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먼 곳보다는 이 전체 지름이 길어야지만 이게 잘 생성이 돼요. 그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짧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저는 지금 시작 지점이 가장 넓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적당히 넓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또 확인을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서피스가 지금 형성이 됐죠. 이렇게 약간 개불 같은 형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고 스윕을 마칩니다. 이것으로 지금 가변 단면 스윕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스윕 기능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일반 스윕을 해서 어떤 떡볶이나 그런 가래떡 같은 형상을 만드는 걸 했었고 제가 이제 원을 스케치를 했지만 사각형이나 뭐 별 모양을 스케치를 해도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변 단면 스윕에서 어떤 곡선을 하나 만들고 직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직선의 방향성을 가진 어떤 단면을 스케치하는 것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가변 단면 스윕에서 곡선을 2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서피스를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두께가 없는 애예요. 실제로는 형상만 있고 두께는 없습니다. 색깔도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솔리드를 생성하면 회색이 되는데 서피스는 이렇게 파란색 같은 느낌, 보라색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스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